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영상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안 보셨나요? 예,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하겠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나요, 지금? 주요. 그래, 열심히 해야죠. 우선은 기존의 PT하고 약간 구성을 달리 했습니다. 여튼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이렇게 전체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외대보고 통합과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박헌진인데 올해 임중도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학부모님 그 마음처럼 항상 가르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분석에 나름 미쳐있는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제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연도별 전체 평균 추이입니다. 아까 원장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평균 자체가 이제 과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의 평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뒤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는 제 수강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나름 학교의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이렇게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23년 1학기 그쵸? 평균이 89점 정도 나왔고 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은 1학기 1등급이 93점 정도 나왔습니다. 학교의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균 대략 93점에서 혹은 뭐 92점 선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우리 학교의 그 추이 즉 전체 난이도의 추이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즉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자료는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22년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전체 내용 정리했는데 자,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킹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들아, 1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어렵다. 두 번째, 2학기 중간고사 난이도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요 가운데 섹터에 있는 부분이 변별력을 결정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하단은 이제 제 성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97점 이상 뭐 35% 등등 있는데 2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중간고사 죄송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 맞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누적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 양 자체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자료하고는 좀 다르죠. 체킹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상 파트죠. 이렇게 상 파트. 그래서 23년은 22년 대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여기 기말고사의 경우 이제 화학 파트가 있다. 다시 2학기 중간고사도 화학 파트가 있습니다. 고로 물리보다는 화학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물리는 계산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철저히 개념이나 혹은 뭐 중력, 기타 등등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계산 지각적이진 않다. 반면에 화학의 경우에는 꾸준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화원 수준의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전 설명회를 혹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생명과 지구과학의 난이도 역시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올해 시험 대비에 앞서서 커다랗게 네 가지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와 EBS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우리 외대부고 통합과학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EBS 연계성이 강합니다. 자의를 풀 바에 EBS를 풀어야 되고 마라통을 풀 바에 EBS를 풀어야 된다. 다시요. EBS 개념 완성과 EBS 문항편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들은 그 접점이 분명히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과 연계되는 학습이 매우 중시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학교 기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매번 출제되는 요소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기간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조교 대략 한 40명과 우리 학교 19년부터 23년의 모든 기출의 해설을 다 작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모든 해설을 작성했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의 경우 꼼꼼한지 안 한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나서 모든 필기는 저희에게 다 보내고 있고 각 반별 필기를 저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주 주간지에 이렇게 실어서 학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문과형 학생의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를 전체 정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두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형이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의 경우에는 학교 실험 파트에 대해서 이제 어플라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간지에 꾸준히 서술형 반복 테스트 혹은 자료를 싣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전체 우리 통합과학의 유형에 대해서 커다랗게 세 가지로 좀 나누었습니다. 1번 개념 유형, 두 번째 심화 유형, 그리고 수능 자료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아마 심화 유형과 수능 자료 해석이지 않나. 특히 19년부터 22년까지는 이렇게 수능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최근 추세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 모의고사까지 그 범위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의 각각의 출처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성향 혹은 습관이 있는데 자, 일예로 우리 학교 이제 뭐 어떤 특정 기간에 해당되겠죠. 1번 문제 통합과학 1등급 만들기 14페이지 28번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출처를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확인한 결과를 본 교재 주간지 테스트 그리고 테이크오버로 각각 체크하고 있다 해서 우리 학교의 이제 출제 방향성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의 그 지향하는 바를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A의 경우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은 핵심 테마에 해당됩니다. 보통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혹은 뭐 상상고 즉 자사고 계열의 학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건 아마도 물리와 화학의 선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나 결국 부모님들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건 학생들의 목표가 1등급이지 않나 혹은 100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각각의 이제 물리 파트 이외 생명 파트나 혹은 지구과학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저는 생명과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넘어갈 때 그 포지션이나 빈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학생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서두에는 아마 이제 운동량이나 충격량에 관련돼서 이제 물리를 전공하신 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집약이 아니라 철저히 개념 위주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실제 통합과학의 전체 빈도에서 학교의 각각의 사례 그러니까 학교는 각각 개념에 대한 사례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 정리하는 걸 매우 중시한다. 자, B 파트는 이제 변별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학교에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 자, 보시면 꼭 보셔야 될 게 핵3 파트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3년 기준으로 로테이션 돌고 있는데 그분님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어떤 선생님이랑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튼 그분께서 내려오신다. 그렇죠?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해서 수업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학교의 특이 문제입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뭐 유튜브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전체 문항 다 했는데 확인 꼭 하셨으면 한 바람이 있고 자, 첫 장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줄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답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암기 혹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빈칸 채워져 있는 단어에 대해서 매우 집착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이 자료의 경우에 사실 난이도가 그닥 높아 보이진 않지만 학교 수업을
기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께서는 문제에 대한 어플라이를 되게 많이 강조하신다. 그리고 각각 이제 되게 창의적인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또 하나 아까 생명 파트의 핵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출제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사 형태, 유사 변형으로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교 기출 보고의 각각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시험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해설을 모두 다 정리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정답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해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23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어떤 걸 실행했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략 10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학생들의 정답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3년 2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예, 실제 문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요 파트가 바로 우리 학교 학생들, 즉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찍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픽했던 거고, 대략 4번을 이제 픽한 친구들이 4.7%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등급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항은 결국 수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수송. 그래서 이 수송이 예를 들어서 하나 수동 수송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 능동 수송이 있고, 이 수동 수송에는 다시 확산과 또 다시 뭐가 있다? 이렇게 삼투라는 친구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능동 수송의 경우엔 결국 에너지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일단 통합과학이 지향하는 바는 요 부분까지입니다. 통합과학은. 그런데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을 정확히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문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험 대비 대략 현재 공지사항으로는 7주 차로 나가 있는데 아마 기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시험은 대략 4.5주 혹은 5주 내에 완료가 된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고난이도 파트가 분명히 있겠죠. 학교별 고난이도 파트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서두에 진행하고 클리닉에 최대한 많이 집중함으로써 이후 국어, 영어, 수학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통합과학은 전통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은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달립니다. 안 그러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전년도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게 누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각 주차별로 진행됐던 내용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그 오답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전형 문제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총 한 4회차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튼 선배들 이야기로는 이제 모의고사 혹은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단순히 시험이 끝났다가 아니라 영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분석 진행해서 학생들의 성적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과 다시 한번 혹은 학생들과 상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제 23년도 제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제가 몇 문항을 맞췄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의 의미를 확인해야 된다. 즉, 제 본 교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연계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수능 모의고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그렇죠. 요 파트하고 요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1학기 기말고사 31문항 나왔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31문항이 나왔는데 이 문항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즉 학교의 시험이 어렵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모의고사가 변형되는 형태가 줄을 이룬다. 그리고 마찬가지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테이크오버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포인트는 결국 출판사별 교재에서 가장 고난이도가 되는 문제들로 변형되고 있다. 즉
어렵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도 마찬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대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략 정리해야 될 문제는 1800문제 정도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결국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표, 그림,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중 출판사에 있는 가장 특이한 점, 특이점들을 모아서 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응용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주간지 형태입니다. 여튼 매주 진행되는 이제 과제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리고 학교 기출 이제 정리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주차별 테스트, 즉 누적 테스트에 대한 결과인데 어떤 문항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현재 우리 반의 정답률에 해당되는 거죠. 즉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번 난이도상 정답률 33%, 판 구조론에 해당되고 그 문항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걸 자세히 개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오답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도 마찬가지 응용이 될 건데 따로 각각 데이별로 나누어서 일관지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해서 서술형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 전합니다. 해당 자료는 1학기 중간고사 제가 학생들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문항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각 섹터를 나누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오답이 있는 거 또 하나 각 학생별로 맞고 틀리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이제 근무하는 조교 한 40여 명이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개인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편이다. 자, 특히 각 테스트의 경우에는 주차별로 이렇게 재출제됐다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학생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틀리면 박환진 T와 이별각이라고 시험지에 적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전체의 정답률은 현재까지는 55%인데 대략 반 목표치가 80% 이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 학교에 출제됐던 유형이고 그 유형을 변형해서 계속 출제하다 보면 나름 적중률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일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학생들이 등원하자마자 누적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그 테스트와 함께 과제 검사하고 죄송하지만 1주차 과제 혹은 2주차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퇴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튼 퇴원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간지 설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 시험이 이번 주 배워야 될 내용은 이런 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황, 즉 리뷰 수업을 하죠. 제가 1주차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1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합니다. 3주차의 경우에는 1, 2주에 중요했던 요소를 반드시 30분간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학생들의 테스트는 이미 채점화되고 학부모님께 문자 전송되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갖고 각각 2회차로 나누어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나 혹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께 전달되는 이제 결과표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왼쪽은 유의미한 자료인데 보통 테스트를 보면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테스트에서 어떤 문항을 출제했다라고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테스트에 어떤 문항이 출제됐다. 그리고 그 문항 중에 EBS의 비율은 몇 퍼센트 혹은 모의고사나 혹은 교재 응용 기타 등등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고 난이도 상중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오전 이제 매대부고 수업 진행하고 그 이후에 쭉 수업을 진행하고 얼추 한 10시 정도 수업이 끝나는데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구실 들어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앱스트랙 날라가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체감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테스트 미리 정리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개인별로 이제 성적 혹은 피드백이나 이제 기타 강사 소견은 좀 더 꼼꼼하게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이번 외대부고 학생들 대략 한 30여 명 정도가 왔는데 현재 특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나름의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전형 테스트로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연구소는 주말에는 시간당 대충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학생들이 클리닉을 계속 오고 있고, 전체 조교들이 마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학생과의 관리에 대한 이제 PT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학생들과 나름 꾸준히 동행을 하려고 한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반찬이 뭐였으며, 어떤 선생님이 화를 냈고, 누가 삐졌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새벽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다고 많이 전화 오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오죠.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이 매일 전화 오고, 내가 죽겠어요. 뭐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소사 같이 챙기고 있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나름 최고의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학교 기출 분석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핵심 단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도표 그림 그래프가 학교의 시험에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정확히 수업할 수 있는 강사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꼭 확인하셔야 될 건, 저는 저를 지우고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즉 학교에 맞춰서 정확히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다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이렇게 데이터입니다. 총 76명께서 응답하셨고, 사실 이 수치보다 저는 이 76명이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설문조사라고 하면 잘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튼 다양한 이런 의견 중에 정규 수업의 경우 학교별 맞춤형 강의를 하고 있다. 또 하나 보충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만족도 보내주셨고요. 자, 이게 이제 좀 이번에 색다르게 좀 진행하는 건데, 우리 외대부고는 3월 3일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가 그렇죠? 9일날 아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 먼저 진행하고 중간에 테스트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휴강하지 않고 중간에 온라인상으로 테스트해서 학부모님께 결과 전송하고, 학생들 현재 이제 상황이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림은 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 관리 혹은 기타 등등 자료에 대해서 다 전달할 예정이고, 여튼 온라인이나 혹은 패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한데 외대부고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년도 제 수업 이렇게 모습에 해당되고, 저 항상 PT나 문자, 기타 등등 제가 발송하는 모든 자료에는 마지막 말미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처럼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